한마디로 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 그럼 간단하죠. 변화는 달라지는 거. 어머님이 여기서 공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 변화. 그러면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우리 뇌는 일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관성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습관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그 이전에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일관성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뇌는 습관에 뭐 돼 있다는 건가요? 중독돼 있다. 습관에 중독돼 있다는 것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고, 나의 내일도 오늘과 같은 삶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변화하기를 싫어한다. 우리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세월 동안 끊임없는 진화를 해왔잖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진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는 그 진화하는 것에, 진화라는 게 변화거든요.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럼 왜 변화를 거부하는가? 우리 뇌는 변화는 위험한 걸로 받아들여요. 변화는 귀찮은 걸로 받아들여요. 변화는 고통스러운 거로, 변화는 스트레스 받는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이고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고통, 스트레스, 이걸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구나. 우리는 변화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하고, 변화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고, 변화를 하면서 더 많은 창조를 하기도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려고 한다. 자, 우리 뇌가 이렇게 변화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뒤로 밀리거나 퇴화해 가는 거죠. 배가 강을 타고 내려오는데 저 아래 밑에 하류에 폭포가 있으면 그 배는 추락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러면 추락하지 않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가? 좀 더 상류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변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만약에 하류 쪽에 가까워질 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 선택을 하면 최악의 상황을 추락하거나 아니면 그 앞 단계에서 내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추락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변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 우리는 숙명적으로 뭐냐면 변화해야 되는 존재다. 숙명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지죠. 하나는 내가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나는 변화에 이끌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동적인 걸 선택하게 됩니다. 왜 수동적인 걸 선택하게 되느냐?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을 때는 앞에서 나가서 총알 맞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 나서서 더 힘든 그 미지의 세계를 내가 겪을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변화를 주도했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거기에는 수많은 리스크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그 변화에 도전을 해서 분명히 실수를 많이 했고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변화 과정에 계속 뭘 했냐면 피드백이라는 걸 해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성취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우리는 결국은 뭐냐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그런
뇌를 갖고 변화하기 싫어하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다. 그럼 사회 계층 원리를 본다면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타고난 어떤 운이 있어서 계층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삶을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가 않죠. 왜? 변화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누군가 안 심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교육이라는 시스템에서 그런 믿음을 심어줄 만큼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공교육의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서열화식이고 거기에서 본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왜곡돼서 신념을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 좁혀진 경계에 갇혀버리는 그런 좋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죠.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변화를. 사람들은 그러죠. 변화 조금씩 하면 된다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조금씩 변화하면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심하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 하는데 결심으로는 대부분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마음을 먹은 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잘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우리가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변화는 일어납니다. 왜? 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 거야라고 그냥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라는 거는 바람이고 난 저렇게 살 거야라는 거는 결심이에요. 근데 결단은 뭐냐면 확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도. 와버리는 순간 뭐가 바뀌어버리냐면 초점이 바뀌어버려요. 결단한 것에 의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이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원래의 상태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이미 달라져 있는 거죠. 그 달라져 있는 것이 바로 큰 성취를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계속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뭘 해라고 하느냐면 결단하라고 하죠. 이거 정리한 거 결단한 겁니다. 모든 건 어떻게 보면 결단 아닐까요? 내가 어딘가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결단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걸 해서 내가 이런 조금 좋지 않는 결과를 얻었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흠뻑 빠져가지고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 결단이냐면 그래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도전해야 할 거야 라는 결단을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건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 거에 내가 그동안 해서 그동안 그래도 내가 얻은 건 이런 건 있었어. 이런 거 있었으니까 있으면 됐어. 이 에너지, 이 자원을 내가 앞으로 더 내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쪽으로 나는 쓸 거야. 해서 확 바꿔서 내 상태를 바꿔버렸다면 나는 뭘 했냐면 결단을 했거든. 결단을 하는 것은 기존의 상태에서 뭐 하게 만들어준다? 벗어나게 해준다. 다른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주는 게 결단이에요. 그래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건 결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뇌 신경회로가 그 결단과 관련해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 멘탈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간이 환경을 지배할 수도 있다. 뭐 할 때? 결단할 수 있을 때 지금 내 이 삶의 환경을 결단해버리면 실제로 환경을 내가 뜯어고치고 바꾸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환경에서 결단해서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이 옮긴 장소에서의 환경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결단하는 순간 환경을 내가 지배한다.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이제 결단하면 되네.
실제로 결단을 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서 집에 안 가고 내가 시민회관에 갈 거야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 시민회관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앞으로 이 길로 갈 거야, 이 삶을 살 거야라고 결단 내리는 순간 그쪽에 맞는 모든 방법들을 우리 뇌에서는 다 찾아낸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최고의 내비게이션 아닐까요? 중요한 건 결단을 내리는 순간 그 결단과 관련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차단하고 잘라내버린다.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은 언제 합니까? 지금 바로. 항상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제가 제일 안 믿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난 내일부터 이래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변명이에요. 합리화예요. 그런데 그걸 저는 수업이나 상담할 때 그걸 지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그 상태에 있으려고 하는구나. 현상을 관찰할 뿐이지. 왜냐면 지적하면 더 깊은 데로 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보이죠. 내일부터, 다음부터,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못 바꾸는 사람은 내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 못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결단해서 손해볼까봐. 결단해서 실패할까봐. 우리는 결단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결단하는 순간 변화는 그냥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어떻게 해라? 자주 해라. 결단을 자주 해라. 그리고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어떤 것이든. 늦은 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늦었어. 그때가 그 자신에게는 가장 빠른 선택이죠. 왜냐하면 그때 결단을 안 하면 또 다음에 그 시간 밀린 후에 또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늦은 시기는 없다. 결단은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본인에게 빠른 시기가 될 수 있다.